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으면 재물운이 좋을까? 아니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명략적으로 볼 때 재물과 출세는 내 기운을 빼앗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즉, 돈은 내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얽매여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사주가 재물과 출세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요. 오늘의 영상은 오행토와 재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봅니다. 오행면에서 토는 재물을 상징하는 재성이지요.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지는 재성은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정제와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성은 다시 식상과 같은 의미로도 보지요. 식상이 일하는 근로라고 본다면 재성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붉은 불길이 재로 변하듯 식상은 일의 시작이고 재성은 축적하고 저축하는 창고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성이라는 십성은 진술, 충미 4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지요. 진토는 물의 창고, 술토는 화의 창고, 축토는 금의 창고, 미토는 목의 창고로 볼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창고들은 식상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며 집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다가 이후에는 늙고 쇠약하고 병들면 결국은 죽음의 묘지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진술충미 사고의 특성상 집안마다 사고를 가진 이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존재하지요. 재성은 무뚝뚝한, 말이 없는, 끈기가 있는 집념, 고집, 농어촌, 부동산, 건설, 농축산업, 광산업, 토목, 신탁회사, 증권사, 교수, 의사, 종교인, 정치인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토가 많으면 직업 변동은 적고 꾸준히 한 분야에서만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명 달인과 명인들이 많습니다. 또 사주에 토가 많은 집안은 가업을 이어받은 전통기업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식음료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CEO 또한 전통적으로 장남의 승계에 의한 기업들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들입니다. 고서에서 재성은 천간에 드러난 것보다는 지지에 잘 보관돼야 재물이 크다고 했지요. 이는 현대의 간명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다 신약은 재물의 관리 능력이 없어 배우자 등에게 재물 관리를 넘기거나 집안에서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한다고 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승려로도 묘사했습니다. 고수에서도 토가 많은 사람을 파란만장한 삶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한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없고 개인의 사업도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춰야 하는 변화 변동이 심한 사회라서 재성의 꾸준함, 끈기 노력들이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사회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토는 재를 뜻하고 재는 곧 재성이지요.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정제는 논밭이라 하고 편제는 신도시급의 큰 땅을 의미합니다. 재성은 식상과 의미가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만물은 그 맡은 바 소임대로 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각자의 소임대로 살다가 한 줌의 재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은 성별이나 나이의 제한도 없지요. 그래서 화가 재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화토동법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토가 없으면 재물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죠. 이는 식상이 재성으로 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즉, 열심히 일해서 월급은 받지만 그 월급으로는 큰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상은 일의 시작이고 재성은 일의 끝을 의미하는데요. 재물로 곳간에 축적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자수성가하여 돈은 만질 수는 있어도 하늘에서 내린 재벌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주에 토가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정제는 식상에서 출발해서 집에 있는 금고에 축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편제는 상관에서 시작해서 은행의 금고에 축적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또 정제는 봉급자의 돈이고 편제는 사업가의 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가 부족하다면 집안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 자수성가할 운명이지만, 자수성가 자체는 매우 힘드는 일이고 고생이 많지요. 하지만 토가 없는 사주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자수성가의 길을 걷다 보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행운의 용신이나 귀인 용신이 함께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식상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식주 활동과 직업, 사고력과 생각을 포함합니다. 고소에서는 그 집안의 규모, 재물의 유무, 자손의 입신양면의 결과 등을 보아서 그 집안과 가문을 평가했죠. 훌륭한 자손이 안 나오는 집안은 재물이 없다고 여겼고, 또 국사를 논하는 문무백관들이 있어 그 가문의 부귀 유문을 평가했는데요. 재성이 많은 집에서 자손이 잘 되면 그 집안이 존귀하고 부귀하다고 판단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토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토가 없어도 오행의 다른 작용으로 인해 재성 역할을 해주는 행운이 온다거나 귀인의 도움으로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를 자수성가로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관리만큼은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표정과 의상을 항상 밝게 하고 산책이나 등산,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명산대차를 골고루 여행하는 것도 없는 토 재성을 만드는데 좋은 개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신축일주의 명으로 정편인이 혼잡된 편인격 사주이지요. 토가 많다는 것은 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변경 중단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고, 수가 자식을 의미하는데 자식 낳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간 개수뿐만 아니라 축토에도 개수가 있어 자식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인성이 많다 함은 남녀공이 애정사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늘 받는 데에만 익숙해서 공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성운을 보게 되면 미중의 을목편제를 연간의 경금겁제와 나눠야 하는 형편인데, 아무래도 겁제와 나눠 먹기를 해야 하니까 내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월지와 축미충을 하고 있어 타양이나 외국에서 살아볼 만한데요. 계절이 미월이라 그래도 수가 필요한 사주여서 외국 생활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